안녕하세요. 한사랑병원 유치권자 대표 김재영입니다. 현재 병원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9일 새벽 5시 30분쯤 신원 미상의 40여 명의 용역들이 병원 응급실 쪽 창문을 해머로 파손하고 무단 침입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용역들의 침탈 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음에도 경찰들은 사태를 지켜보고만 있을 뿐입니다. 현재 영서의료대단 측의 주장은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공사를 하러 왔다 주장하지만 용역업체를 공사업체, 철거업체 등의 지원 명부로 등재시켜 놓은 꼼수를 쓰고 현장 입구를 막고 출입을 통제하는 경비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산경찰서 측에 수차례 항의를 하였지만 묵살당하였고 현재까지도 본 유치권자 및 업체 인력들은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채 감금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미 많은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지만 해당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은 M건설사와 A업체에만 해당될 뿐 기타 업체에는 별도의 결정문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법적인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M사와 A사 이외의 업체들이 공사를 저지하려 하자 경찰들이 스스로 나서 저들의 공사를 보호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29일 오후 건물에 불법 침입한 인력들이 기존 유치권자들이 생활하던 공간을 펜스로 막고 입출입을 통제하는 감금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화장실을 막아놓아 저희 유치권자 중 여성들이 건물에 들어와 있는 용역업체의 남자 40여 명과 하나의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 측의 화장실은 따로 분리하여 기존 사용하던 화장실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2층에 있던 세면실을 통제하여 씻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으며 금일 오전 경찰의 명령으로 잠시 씻을 수 있게 되었으며 세면장에 있던 기존 유치권자들의 용품이 도난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죄인이 아닙니다. 입구를 통제하는 용역들은 어제 저녁 배달되어 오는 저희의 음식 배달통까지 수색하려는 점은 미루어 상식적인 선의 공사업체가 아님이 자명함에도 경찰은 이를 방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비인간적인 일들과 처우가 신속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현장에 나와 있는 아산경찰서 모든 인력들이 저희 편이 되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소한 공정한 입장에서 서서 양측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달라는 뜻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제가 기자분들을 통해서 아산경찰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누군가 저희 집에 침입을 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관이 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신분 확인일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한 자와 들어온 자의 신분을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 맞고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지에 대한 걸 신고한 자에게도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 아산경찰서 정보계장님한테 들었던 얘기는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저쪽 용역업체의 신분을 확인하셨냐? 어떤 이유로 들어온지 아시냐? 저희 신분은 왜 확인하지 않습니까? 왜 조사하지 않습니까? 왜 수사하지 않습니까? 경찰 수사 매뉴얼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답니다. 조사를 하셔야 될 의무가 없으시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답니다. 자기 본인 마음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경찰 수사가 그렇게 진행되는 줄 저는 몰랐습니다. 더더군다나 저희가 여기 있으면서 황당한 건 저 용역업체들의 태도입니다. 저희를 지지밟고 밀치고 뭐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항의하면 번번이 돌아오는 대답은 저들이 그럽니다. 경찰에 신고해. 그러고 쌍욕이 날라오죠. 그건 그들도 아는 겁니다. 경찰에 신고해 봤자니까. 당신들의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경찰이 앞에 저렇게 많이 깔려서 나와 계시면 뭐합니까? 저희의 인권은 없는데.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을 이유로 들어 경찰은 대체한답니다.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이요? M사와 A사에만 받았습니다. 제3자 유치권이 있을 때에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먼저입니다. 저분들이 불법적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온 부분에 대한 건 형사처벌이 먼저입니다.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사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민사를 따져달라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민사는 지금 법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이 났죠. 또다시 그 법원에서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에 대한 중지결정도 났습니다. 법원에서 저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일부 언론이 호도했지만 그 법원은 저희 유치권자들의 권리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항의를 받아들여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법률 대리인이신 CNI 법무법인하고 법무법인 발언에서 변호사님 이름으로 뭐가 문제인지 형사처벌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변호사 의견서를 경찰서장님께 전달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고 있는지 수차례 물었지만 정보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대답하지 마라. 제가 들은 답입니다. 대답하지 마라. 경찰관들 대답하지 마라. 그리고 저희가 점유권이 해제되면 유치권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급박하면 정보관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경찰관님들이 좀 저희를 그러면 저쪽에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한 걸 방해하지 않을 테니 저희 점유권도 지켜주겠다는 확약서를 좀 써달라 그럼. 설득해보겠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안 되겠다. 그러면 그 확약서를 받을 때까지 그럼 경찰이 좀 저희를 보호해달라. 그것도 안 되면 법률적으로 어떤 게 결정이 날 때까지 양측 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해달라는 게 그게 공평한 거 아니냐. 저희 얘기는 번번이 묵살당했습니다. 지금 법은 멀고요.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직원들은 아산 시민이기도 합니다. 왜 저희의 자유가 지금 침해당해야 하는 겁니까? 저들은 이 건물을 지금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자분들 여기 못 들어오셨을 거예요. 저희는 나가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씻는 것도 경찰관한테 구걸하듯이 해서 얻어냅니다. 도대체 이런 법을 누가 만든 겁니까? 어젯밤에 정지만 시켜주셨어도 그 상황에서 저희 여기 상처 입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 부었거든요. 너무 들고 여기 상처나고 부장이 부었고 여기 밟히고 다 했었어요. 경찰들이 중지만 시켜주셨어도 저희 그렇게 안 밟혔어요. 중지하고 하라. 근데 저만 맞다더라고요. 그건 말이 되냐고요. 밟고 있는 거 옆에서 보고 있어요. 저 들려나가는 사진 저 그대로 이제 드릴게요. 5명 와서 들고 나가는데 발로 차고 밟고 꼬집고 하는데 옷도 다 찍혔어요 여기. 그거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경찰들이 우리 대한민국 경찰입니까? 아산 시민들께 호소합니다. 저희는 정치권에 힘도 없고 권력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만이 저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공권력이 저희의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중립을 지켜주십시오. 사법권, 형사법 행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공연하게 저희 직원들도 다 있는데도 그 정도로 아산경찰서에서 당당하게 떠드실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인지 전 모르겠습니다. 아까 저희 조성호 팀장 뒤에서 듣고 있는 것도 모르고 여기 경비용역업체 대표이신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빡빡하게 하십니까?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아예 저쪽에서 좀 강하게 나와서 별일 아니야. 이건 무슨 대화죠?
그렇다면 지금 제가 듣고 있는 바깥에서부터 들려오는 관작업이 돼 있다. 아산경찰서장이 누구 편이다가 맞는 겁니까? 그걸 믿어야 하는 겁니까 지금? 그때 저희 여기서 몸싸움하고 밟히고 할 때 아산경찰서장이 저 앞에서 웃고 계시더라고요, 밖에서. 제발 여러분이 끝까지 관심 가지고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봐주십시오. 저희가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기자분들을 불렀습니다. 어제 인터넷선도 끊겨 있었고 그것도 저희가 겨우 애걸복걸해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의 유치권이 없다고 판결받은 부분에 대한 흠결, 대세적 효를 주장했으나 대세적 효 부분에 대한 법리가 해석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영서의료재단 측의 행태, 유치권이 없다고 주장했으면서 금정공탁을 걸었습니다. 2,800만 원 부분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린 판사님의 정면적으로 위배되는 사안입니다. 2,800만 원의 부분에 대한 거는 유치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자분들께 즉시항고장 저희가 낸 내용 이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거는 공탁서가 아니고요. 이게 공탁서입니다. 이게 원본이에요. 공탁서. 그쪽에서 걸은 공탁서. 이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유치권이 없다고 주장했던 그들이 저희 하도급 업체와 몇몇 업체들하고 합의를 보신 녹취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유치권이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까? 어떤 건 인정하시고 어떤 건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당당하시고 떳떳하시면 지금 항고심 가 있고 항고심 결정까지 인도명령 부분에 대한 정지 결정이 내려주셨는데 법적으로 끝까지 하셨어야죠. 안정원 의원님이 중재하시려고 하셨을 때도 그쪽에서 법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대화를 거절하셨어요. 그럼 끝까지 법적으로 하셨어야죠. 왜 불법적인 행태를 지금 벌써 두 번째 하시는 겁니까? 권영욱 씨한테 묻고 싶습니다. 어제 권영욱 씨는 이 병원에 들어와서 활개를 치고 다니시더라고요. 권영욱 씨는 현재 영서의료재단의 이사장도 아니고 현재 이 병원에 대한 소유권도 없습니다. 10월 20일 날 자기 지분 반을 영서의료재단에 매매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무슨 자격으로 그 사람은 여기 들어와서 다니시는 겁니까? 법적으로 빠져나가실 수 있는 구멍은 다 만드시고 영서의료재단에 지금 이사장 행세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소유자 행세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뭐 때문에 숨어 계시는 겁니까? 저 대신에 시민 여러분이 기자분들이 물어봐 주십시오. 아산경찰서장님께도 물어봐 주시고 영서의료재단 측에도 물어봐 주시고 권영욱 씨한테도 물어봐 주십시오. 무엇이 진실인지. 그리고 최소한 저희 인권을 보호해 주십시오. 공사를 위해서 친 펜스가 아닙니다.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물이 법원에 냈을 때에는 지하에 물이 차서 급박한 상황으로 내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공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정을 하셔서 공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시듯이 저희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들의 자유를 허락하시듯이 저희의 자유도 허락해 주십시오. 아무리 저희가 살려달라고 어제 그렇게 외치는데도 저희는 무조건 맞고 정말 경찰관님께서 저희는 정말 든든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셔도 저희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집에도 못 가고 잠시라도 외출해서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와야 되는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7살 저 1학년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도 닦고 씻으려고 용역들한테 2층에 막고 있기를 계단을 부탁을 했어요. 제발 좀 이만 닦고 세수만 하고 오겠다고.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고. 그러는 사이에 식사를 하러 갔더라고요. 그때 마침 경찰관들이 와서 저희가 부탁을 해서 그분들이 경찰을 잠깐 씻고 오라고. 그래서 저는 그나마 지금 얼굴 씻고 왔어요. 그러면 자기네는 공사를 하겠다고 맞다고 하는데 하는 행태들은 다 무슨 용역 깡패지 저게. 저희 같은 피해자들이 없도록 기자 선생님들께서 정말 사실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서의료재단 법무이사 조상기라고 합니다. 우선 아산 시민들께 이런 불합리하고 정돈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심심하게 사과드립니다. 좀 더 원만하게 일들을 처리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산 시민의 유일한 응급의료 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이 한사랑병원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해왔고 상대방과의 협상도 여러 번 시도했으나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현재 이르렀던 점에 대해서 많은 책임을 느낍니다. 우선 저희는 2014년 10월 29일 오전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카합 10046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받고 한 달을 기다렸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시각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저희의 영서의료재단 소유의 재산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분들의 주장이 있기에 저희가 간단하게 그 주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무단 침입을 하였고 이건 불법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법원의 방해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가지고 그 권한에 따라서 들어왔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 권한을 가지고 상대방이 항고하지 않았고 방해금지 가처분은 그렇게 해서 확정되었습니다. 그 권한에 따라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이건 침탈행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침탈행위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용역업체를 공사업체, 철거업체 직원명부로 등재시켜 놓는 꼼수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잡부나 공사 인원들을 데리고 온 건 맞습니다. 맞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로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보호를 했고 그 보호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서로 공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 저희는 인식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그간의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또 추가적으로 미제출된 계약서는 제출하도록 요청받아서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출입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감금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컨대 조성호 씨가 나와 계실 때 밖에서 임시로 제지한 적이 있습니다. 신분 확인이 안 돼서. 그때 제가 수차례 조성호 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그리고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사가지고 가셔도 좋고 만약에 지금 살 수 없다면 제가 무료라도 필요한 물건을 제가라도 대신 사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또한 기존에 정의정 금지 가처분 때 계셨던 분들이 유치권을 행사하시면서 점유하고 있으신 분들의
출입을 제한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감금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화장실을 막아서 이 점유하고 계시는 여성분들에 대한 용변체리나 그런 부분이 원활하지 못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라고 하는데 그건 저희 의도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어떤 화장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또한 저쪽 펜스를 막을 때 움직일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드렸고요. 2층, 3층으로 얼마든지 돌아다닐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는 것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2층, 3층에서 2층, 3층이나 다른 층으로 점유자분들이 돌아다니는 걸 저희는 여러 번 봤습니다. 봐왔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저희가 제지도 안 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면에서 저희가 1펜스로 모두 막고 출입을 통제해서 감금을 했다는 상황은 실제와 맞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화장실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러 통제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다른 층의 화장실도 사용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내부에 여성 화장실도 따로 가시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화장실까지 제지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화장실을 어디 사용하고 계셨는지는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제지할 생각도 의도도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존의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과 유치권을 주장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출입이 일시적 이탈과 일시적인 출입을 보장하는 것은 저희도 똑같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원만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아직도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불미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도록 저희가 이 상황을 지속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양측이 아산 시민의 건강복지를 위해서 서로 원만히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 이후로도 저희는 조속히 이걸 개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긴급공사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각층의 배전반에 선이 다 잘려져 있고요. 두 번째로 지하 2층에는 이미 물이 꽉 차서 일주일 동안 물을 퍼내도 다 퍼내지 못할 정도로 침수되어 있습니다. 이 기계나 설비들이 못 쓰게 된다면 공사 기간도 길어질 뿐만 아니라 공사비도 상당히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속히 응급복구 공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희 밖에 있는 또 다른 점유자분들이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용역분들이 계시는데요. 들어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인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방해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경찰이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 권한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법원으로부터의 그 법적 진행 상황은 저희는 이미 지금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점유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도명령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상대방은 그 부분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인도명령에 대한 강제 집행 정지를 잠정적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즉시 항고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집행을 보류하는 정지하는 결정이 나왔었고요. 따라서 그때까지는 상대방에 대해서 점유를 침탈하거나 점유를 강취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희는 그런 법적 테두리 안에서 행동할 것이고요. 법원의 권한 없이 움직이는 일은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제3의 업체, 처음에 이 건 경매 절차가 진행됐을 경우에 경매 절차 진행 초기에 개시일 이전에 점유를 하시거나 그 다음에 유치권 신고가 되거나 매각물권 명세서, 법원의 매각물권 명세서나 그 다음에 점유관계 조사서, 감정평가서, 기타 등등 법원의 조사에 의해서 이미 점유자 또는 유치권으로 신고되어 있던 자들이 아닌 제3자를 내세우셨는데 그분들로부터 위임을 다시 원초적으로 받아서 점유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메디칼 건설, 그 다음에 아키용
이라는 회사 이 분들이 원래 이제 유치권을 신고하시고 그건 이제 법원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신고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계속 법적 다툼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도명령 결정이 나오고 해서 따로 또 그 상황이 좀 불리하게 상황이 될까봐 따로 주장하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물론 사실관계 전체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걸 전제를 붙이고요. 사견으로. 그렇지만 이분들이 애초에 유치권 신고를 안 하셨고 그 다음에 점유관계가 처음부터 성립되었다는 증자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법원이 아키온의 유치권 불성립을 주장했던, 그러니까 판시했던 그 판결 이유에 대해서 아키온의 점유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키온의 유치권을 배척하셨는데요. 이와 똑같은 논리의 연장일 것이고, 그 다음에 유치권의 기본인 유치권 신고와 점유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집행 때도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분들의 위임과 점유행위는 불법행위로 보고 있고 이미 나름대로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유도 그분들이 과연 이제 끝까지 그것들을 주장할지 여부는 미지수지만 일단 그분들의 그 나중에 제3자라고 주장하시는 유치권을 주장하시는 분이나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의 합법적으로 법적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상입니다. 다시 말씀. 또한 저희가 이런 그 공사를 선택하게 된 것은 점유자들은 이 시설물을 보호해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8월 달에 확인했을 때는 지하 2층에 발목 정도까지만 물이 차 있었기 때문에 그 변전 시설의 재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어제 저희가 진입을 해서 확인한 결과 지하 2층이 전체가 물에 잠겨 있어서 약 2억 5천만 원에 상당하는 변전 시설을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유자들한테 더 이상 이 병원을 점유하도록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들어와서 공사를 시행하게 된 거고, 앞으로도 저희는 점유권을 뺏으려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이 병원에 대해서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하루빨리 이 점유자들이 이 아산 시민의 이 건강을 담보로 이런 점유 행위를 계속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